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보는 목요일 원종우 과학과 사람들 대표 심환선 SF평론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지난달 19일에 있었던 MS 클라우드 서비스 중단 요 사태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사실 큰 피해가 없었어요. 네. 예, MS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많이 안 쓰더라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뒤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또 한국산을 써야 돼서 뭐 네이버 클라우드 뭐 이런 거 써가지고 한국은 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이거를 사상 최악의 IT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에 850만 대 컴퓨터가 멈춰버리고 천문학적 숫자의 피해가 벌어졌다고요. 네, 사실 850만 대면 다행이죠. 8,500만 대가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요? 네, 뭐 일단은 뭐 너무 많으니까 이 서비스를 쓰는 컴퓨터가 그리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항공, 금융, 통신 이런 모든 곳에 피해가 갔고 피해액은 1조 4천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항공기 운항 차질되고 뭐 수술 중단되고 그리고 ATM 돈 안 나오고 뉴스 생방송 중단되고 정말 뭐 전방위에 걸쳐서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났는데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그 일기예보 그 뒤에 스크린이 꺼져가지고 손글씨로 일기예보를 했다는. 아, 그래요? 예, 이건 저도 어릴 때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건.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아주 기현상까지 벌어질 정도로 온갖 곳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뭐 MS 대란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좀 억울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좀 억울해한다 이거를. 예. 자기하고 상관없다. 상관이 직접 없긴 한데 사실 뭐 윈도우가 약간 보안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뭐 다른 뭐 맥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이런 얘기는 항상 있긴 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가 이제 그 펠컨 센서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근데 보안 프로그램들은 대개 아주 운영체제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뭔가를 만져줘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커널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컴퓨터가 우리 흔히 아는 블루 스크린으로 변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좀 재밌는 얘기는 이 대표가 조지 커츠라는 사람인데요. 예. 2010년도에 그 메가피라는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사실. 아, 메가피요. 메가피 네. 알아요. 예, 뭐 유명한 회사인데 예. 맨날 뭐 컴퓨터에 뭐 깔라고 돈 내라고 아, 해가지고 좀 예. 피곤해요. 자동으로 홍보 네. 윈도우 같은 게 뜨고 네네. 하는데 예. 근데 2010년이라 지금 같이 연결됐을 때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덜했는데 상황은 그때 이 메가피사의 CTO가 지금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CEO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일을 관여된 그런 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빨리 쫓아내야 되는 이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건데. 그러니까 보안 프로그램에 사소한 오류가 있었는데 그게 그렇죠.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충돌하면서 이런 네.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IT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런 일이 언제든지 또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죠. 예민한 부분들을 핵심까지 가서 건드리기 때문에 예. 이 예기치 못한 자신들은 물론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봤겠지만 모든 컴퓨터들의 좀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페이스북이 잠깐 2년 전에 먹통이 돼가지고 다 난리가 나가지고 카카오톡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카카오톡이 예,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또 이제 그 통신망 같은 게 먹통이 돼서 그거 결제 시스템이 마비가 돼서 그걸 때문에 이제 보상 문제 뭐 KT가 뭐 보상 안 해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소위 말하는 초연결 사회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페이스북이 재밌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지구 정반대에 사는 두 사람이 연결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될까라고 했는데 4.7명만 거치면 된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6디그리 우리가 그렇죠. 얘기를 했던 케빈 스페이시였네. 제가 헷갈리는데 케빈 베이컨이네. 케빈 베이컨이 헐리우드에 있는 배우들하고 6단계만 거치면은 같이 연결이 되더라. 네. 이제 뭐 이제 같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같이 그 출연을 했거나 모든 사람들하고 6단계만 이제 거치면 되더라. 그래서 6디그리론이 나왔는데 그거보다 훨씬 짧아진 거네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면밀하게 붙어 가다 보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또 특히 굉장히 그 핵심이 되는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을 아는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르고 넓게 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4.7병이 이제 놀랍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을 3단계 만에 알더라고요. 전 2단계만에 합니다. 아 그래요? 저 그 얘기 하려다 말았는데 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2단계인지.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훨씬 전에 시카고에서 예. 일할 때 제 친구가 시카고 대학 박사학위를 하면서 예. 알고 지내서 그 부부하고 다 알고 지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네. 근데 이렇게 알고 나면 사실은 제가 2단계로 푸틴하고도 연결이 되고 아 그렇군요. 그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저는 예전에 이제 KDI에 계셨었던 류종일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하버드에서 하버드였나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분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절친이 오바마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까웠다. 본인은 자기가 오바마를 직접 알지는 않지만은 네네. 그 친구 때문에 굉장히 오바마를 자주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럼 3단계, 2단계. 혹시 오바마랑 몇 단계 만에 혹시 연결된? 저는 관련이 없었는데 이제 3단계가 됐네요. 그 이제 3단계 저랑 3단계 되셨고 네. 4단계가 4단계가 되셨고 된 거예요. 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그래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4.7단계라는 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나비 효과처럼 아주 사소한 작은 하나로도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이게 좀 보안이나 이런 것들에 좀 취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와 관련된 작품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흔한 소재인 것 같아요. SF에서는. 제가 생각나는 건 역시 그 예전에 나왔던 미국에서 나왔던 드라마 배틀스타 갤럭티카인 것 같은데요. 그게 그 리메이크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어떤 기계 생명체를 만들어내는데 그 사일런이라고 하는 이 기계 생명체들이 결국은 인간을 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공격하는데 문제는 이들의 그 인간들의 전함 같은 게 다 신식 전함은 디지털화가 되어서 막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바이러스에 당해버리고 인간은 이제 그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던 구식 전함들, 막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그런 이제 배틀스타 같은 전함을 타고 탈출을 합니다, 지구에서. 그래서 이제 다음 살만한 행성을 찾아 떠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조금만 살아남았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도 뭐 당연히 이제 정부 체계 이런 거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막 신임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역할하고 그러거든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또 흥미롭고 또 이 사일런들이 인간이랑 똑같이 생긴 것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이 우주선 안에 섞여 있다. 뭐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상상력이긴 하지만은 약간 디스토피아적 상상력과의 경우에는 이런 거 초연결 사회가 한꺼번에 무너져서 약간 옛날 원시 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제 연결이 다 끊어진 사회로 돌아간다 뭐 이런 설정도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조금 이 초연결 사회의 맛을 다 봐버린 사람들이 그게 가능할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일단 그 망이 완전히 붕괴되고 문명이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핵전쟁이라던가 저는 이 편하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편하고 위험한 사회가 돼가긴 하는데 이 인류 역사를 보면 그 편함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예. 계속 항상 편한 게 생기면 모든 문제를 무릅쓰고 그것을 향해 갔던 게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큰 흐름을 막을 방법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기억나는 게 90년대 삐삐 나왔을 때도 그 사생활 침해라고 불편해하는 분들 계셨고 그 휴대폰 나왔을 때도 또 그런 분들 계셨고 하지만 그분들 지금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개인정보도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것이 대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삐삐 말씀하시니까 삐삐 다음에 이제 PCS가 나오기 전에 시티폰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게 시티폰이 특정 지역의 기지국가 아래에 가야지만은 전화를 걸 수가 있어서 이제 범용으로 이제 깔린 게 아니라서 그때 당시에 특정 지역으로 찾아다니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금방 망했어요. 네, 저도 썼는데 금방 망하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게 사람이 편안함을 추구를 한다라는 게 결국은 뭐 편안함에 장사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네.
아, 그런 점에서 생각나는 게 예. 그 이언 엠 뱅크스라는 작가의 그 컬처 시리즈 소설 시리즈가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컬처라는 곳이 그 기술적으로 굉장히 유토피아 같은 곳인데 여기서는 그 슈퍼 인공지능이 있어서 이 사회적인 문제를 인공지능이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냥 뭐 약간 먹고 놀고 이런 것만 하면 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혹시 앞에 기본소득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뭐 별로 그런 이제 뭐 일을 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막 인공지능이 다 사람들에게 비서처럼 따라다니고 좀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뭐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들 뭐 건강하고 아름답고 뭐 키도 크고 이런 식인데, 근데 그래서 또 비난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제대로 살아있는 게 아니다. 되게 뭐 무료하고 게으르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다. 이러고 비난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점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초연결 사회 그리고 이 편리함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붕괴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좀 다시 현실로 좀 돌아와 보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초연결 사회 중에서 이제 인간과 인간을 잇는 거를 넘어서서 소위 말하는 이제 사물 인터넷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집안에서도 요즘 이제 스마트홈 뭐 이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뭐 휴대폰으로 다 모든 이제 전자기기들이 연결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사실 2000년대 초에 뭐 유비쿼터스니 해가지고 맞아요. 나왔다가 그냥 대충 뭐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으로 좀 단어 자체도 잘 안 쓰는데, 사실 사물 인터넷의 진짜 대단한 점은 앞으로 가는 방향은 이제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모두 움직이는 것을 추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AI가 이제 컨트롤을 하면서 즉 제가 방에 들어가면 제가 평소에 하던 것들 원하는 것들을 알아서 이미 학습한 상태에서 다 알아서 해결해주고 알아서 챙겨준다. 예. 이게 시스템화되면 이제 그것이 사실 사물 인터넷의 궁극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동안 굳이 신경 쓰면서 했던 일상 잡사들을 스스로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지금 구조를 만들려고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휴대전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몸에 부착이 될 것이다, 이식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인간 자체가 어떤 인터넷 공유기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것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공상과학 아니야? 저는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 게? 이식이라는 부분은 사실 뭐 살을 찢고 정말 뭔가를 예. 집어넣는다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긴 해서 거부감이 상당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는 뭐 특히 국내 연구진이 뭐 와이파이가 되는 전자 피부 같은 걸 또 개발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거는 뭐 진짜 피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몸에 붙이고 있을 그러니까 수 있는 웨어러블 건데, 예, 디바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주 예, 얇은 예. 피부 같이. 근데 몸의 이제 근육 움직임이나 뇌파, 피부 온도, 뭐 신체 움직임 이런 신호를 다 무선 전송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무선 충전도 되고요, 이 자체가. 예. 그리고 뭐 와이파이 연결되고 안테나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뭐 몸 안에 이식까지는 안 하더라도 정말 가볍게 붙이고 다니면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미래는 별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질문, 뭐 이렇게 막 이제 사람 자체가 어떤 뭐 디바이스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영화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자신의 기억, 뭐 이제 우리는 지금 데이터를 업로딩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클라우드가 구름이고 사실은 위쪽에다 이제 다 올려놓는 건데, 기억이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까지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려가지고 마인드 업로딩 기술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있나요? 사실은 뭐 SFN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많이 나와요.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사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지금 그런 것을 이제 하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 뭐 마틴 로스블렛이라고 유명한 미국 기업가가 계신데, 그분은 이제 아내의 그 데이터들을 AI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게. 아, 진짜요? 예. 근데 아내분도 살아 계시고요. 아, 살아 있는데.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거는 진짜 업로드는 아니고 이제 지금 AI 학습시키듯이 그냥 학습시킨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말하고 행동하겠는데, 진짜 마음을 전송하고 기억을 전송하는 거는 일단 뇌과학 분야에서 이 뇌 속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다루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컴퓨터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전송한다는 거는 당장 생겨날 일은 아니고 뭐 먼 미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 중에 업로드라는 드라마가 SF 코미디가 있는데, 사고로 죽게 된 주인공이 자신의 기억과 정신을 디지털 데이터화해가지고 메타버스 공간에 옮겨가지고 거기서 산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류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한국 SF 중에 그 경민선 작가의 연옥의 수리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게 사후세계를 가상현실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아주 비싼 건강보험료를 다 내면은 죽은 다음에 정확히는 죽기 직전에 그 사후세계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사후세계로 가서. 근데 이게 문제가 그 사후세계에서 인간에게 그 감각 정보를 다 보장을 해주려면 그러니까 뭐 시각, 뭐 청각 이런 것만이 아니라 후각이나 아니면 피부의 감각들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엄청난 처리 용량이 필요해서 이게 사실은 사기가 좀 있었던 거죠. 예. 사후세계로 보내주긴 하는데 네가 어떤 상태로 사후세계에 머무는지는 내가 보장하지 않았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렇게 진행되는 소설이 있는데 뭐 후속작도 있거든요. 예. 그 지옥의 설계자라고 이거는 이제 사후세계 대신에 지옥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쁜 사람 같다. 그러면은 이 가상현실에서 계속 고통을 주고 네 그런 식의 소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초연결 사회의 끝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이거는 이제 아직 상상의 단계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게임을 좋아해서 이제 예전에 뭐 고전이죠 스타크래프트.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스타크래프트는 아실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테란, 인간 종족인 테란, 그리고 이제 고등 외계 종족인 프로토스, 그리고 약간 에일리언 같이 생긴 저그.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 운용 방식이 다 다른데 저그 같은 경우에는 오버마인드라는 중앙의 어떤 이거를 다 통제하는 거대한 어떤 뇌를 가진 얘는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머지 저그 생명체들은 자율성도 없고 오버마인드가 시키는 대로 좀 움직이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프로토스는 너무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칼라라는 거를 통해서 본인들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화 그 드라마 삼체에서도 소설 삼체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삼체 종족들은 그거를 다 공유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초연결 사회가 돼서 점점 이게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은 우리도 동시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싱크로나이즈도 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걸 연구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도 되게 많고요. 예. 굉장히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그걸 하고 있죠. 아 그래요? 예, 일론 머스크가 이제 뇌파를 읽어가지고 컴퓨터랑 연결시키는 무선으로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습니다. 뇌파로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이는 정도는 이미 성공을 했고 네. 그게 뭐 몇 달 전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기를 마인드 업로딩이 쉽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이제 그거는 전체적인 모든 마음을 이제 업로드하는 문제이고 그 외에 좀 낮은 수준에서는 이미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은 이제 이런 거죠. 그 내 머릿속의 생각이나 느낌들을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으면 컴퓨터가 서로 간에 인터넷으로 연결했으니까 거대한 하나의 네트워크에 내 마음이 연결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텔레파시가 기술을 통해서 실현되는 이제 이 방향인 거고 지금 초연결 사회의 궁극을 바라보는 분들은 이런 기술을 통해서 뇌를 연결하고 컴퓨터와 뇌 AI까지 통합을 시키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 그래요? 일반인들에게 잘 안 보이지만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하이브 마인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사회가 적어도 내 마음이나 느낌까지는 공유를 못해도 내가 생각하는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뇌에서 보고 있는 것들을 전송하는 이런 식의 기술들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결국은 여기가 또 종교 방송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초연결 사회가 되면은 신의 어떤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찾을 것이고 종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초연결 사회가 디스토피아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유토피아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두 분은 좀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될지 짧게 한 3, 40초씩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 소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그 한나렌이라는 일본 SF 작가의 그 싱귤레리티 소비에트라는 소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련이 이제 달 그 개척 경쟁에서 미국을 이겼다. 그래서 소련이 이제 뭐 기술적 특이점을 넘어서 어쩌고저쩌고 기술이 발달했다인데 초인공지능이 있고 그 소련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뇌의 절반을 그러니까 인지 처리 능력의 절반을 예. 그 컴퓨터에 내주는 거예요. 이 컴퓨터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뭐 데이터 처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뇌의 절반을 주는 대신에
그 이 인공지능이 막 예를 들면 오늘은 무슨 커피를 먹는 게 맛있을 거야. 막 이런 걸 다 해주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끔찍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회에 살고 있으면 되게 편리하게 느끼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단언할 수 없는 단언할 수 없다. 네, 양면이 다 있다. 네, 예. 그런 흥미로운 소설이었습니다. 네. 원전 예, 대표님. 사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유토피아, 디스토피아로 보일 수 있지만 예. 거기를 그 시기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세상일 것이다. 다만 기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점만 다를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우리에게 낯설 뿐이지 네네. 이게 정말 디스토피아다 유토피아다 뭐 단언하기가 정말 힘들다. 우리가 말하는 건 별 의미가 없죠. 네. 그 사회에 사는 그 사람들이 그 사회를 어떻게 느낄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초연결 사회에 대해서 미래 전망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원종우 과학과 사람들 대표 심한선 SF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